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시엠입니다. 예. 오늘 9월 13일 일요일 여러분 14시 정도 됩니다. 다음 주 주식 전략과 그 다음에 추천 종목 두 종목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합주가가 여러분 현재 2396.69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은 장 막판은 많이 땡겼는데, 자, 그보다도 지금 종합주가가 A에서 한번 고점 한번 찍었죠. 여러분 현재 찍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찍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죠. B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변동성 장세, 종목 장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로 칠지 아래로 칠지 여러분 1분으로 칠지 2분으로 칠지 며느리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무조건 1번 간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2번 간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전체 글로벌 증시에 달려 있는데 지금 유럽 증시라든지 보면은 아직은 방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직 방향이 안 잡혔고, 미국 증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불안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 위험 관리 여러분, 위험 관리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 장세, 소위 말하면 이런 변동성 장세를 그러죠. 정권회사 애널리스트라든지 정권회사의 출신들이면 항상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항상 위쪽으로 많이 보는 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같이 주식이나 선물, 파시를 보시는 분은 양방향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 관리가 들어야 되고, 방향성은 조금은 종목 장수로 접근하되 최소한 60% 정도 위험 관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가 여러분 주가 개입하겠다가 막판에 여러분 보시면은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국내 선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12시 30분부터 쭉 올라가지고 지수가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보합으로 선물 같은 보합까지 올려버렸죠. 보합까지 땡겼고, 국내 종합주가 한번 볼까요? 예, 국내 종합주가도 여러분 막판에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면 막판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거의 밑에 꼬리 달면서 양봉 만들어버리죠. 보합까지 땡겼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때 금요일 장중 나스닥 선물이 여러분 오후 우리가 장 마칠 때 3시 반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거 막판에.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 외국인들 1번 외국인들 선물인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따라갑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하면서 올린 것이지 그거는 일시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중에 외국인 나스닥 선물 방향이에요. 시가구의 선물 방향을 따라 지수가 많이 움직이고 외국인 따라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여러분 나스닥 선물 올라가다 막판에 또 상당히 많이 내렸어. 플러스 1%에서 여러분 마이너스 0.6%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약 1.5%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1.5%가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한번 보시면은 장 막판에 올라왔던 이 부분들이 월요일 되면 다 토해낼 확률이 큽니다. 이 올라왔던 부분이 다 토해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조금 더 토해낼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조금 한 20포인트 이상 할 것이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식을 선행합니다. 물론 월요일 아침에 또 나스닥 선물이 그때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면 또 달라지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개발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조금 우리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 지금 1,500억 매도했거든요. 금요일날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금 매도한다는 거죠. 업종 대표주들이 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종목 장세인데 장은 조금 여러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위험 관리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일 매매 또는 일박 일매 매매 위험 관리하셔야 되고 자기만의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에 나스닥 미국장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장 일봉입니다. 여러분 미국장 일봉이고,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 위에 상당히 양봉 치고 올라가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분 차트, 틱 차트라고 보는데 여러분 한 틱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2분 차트.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가 3시 여기서 A입니다. 여러분 15시. 우리나라 3시 30분에 장이 마치니까 요 A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마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때
3분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지난 여러분 여기 15시 여기죠. 예, 우리나라 장이 여기 1분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침 9시 2분부터 쭉 올라갔고, 특히 3분에서 여러분 쭉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3분에서.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 A 부분이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스닥 선물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국내시장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요일 장막으로 올라간 거죠. 선물하신 분 그렇죠. 그런데 어젯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여기서 쭉 이 A 부분에서 B의 꼭지를 찍고 쭉 내려가가지고 미국장이 C에서 열렸죠. 10시 30분 요 C에서 미국장이 열립니다. 이 손들이 쫙쭉 빠진 편이 이제 뒤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 이미 여기서 3시 30분에서 요만치 있죠. 이 별표 치는 만큼은 나스닥 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또 개발할 확률이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장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딱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상으로.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보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깝죽거리고 차트 보고 그림 찍찍거리하고 될 일은 아닙니다. 증권회사에서 어떻게 보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요게 어느 증권회사지 한번 봅시다. 요게 어느 회사입니까? 미래에셋이네요. 자, 미래에셋에서 여러분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놓은 겁니다. 2020년 9월 11일이죠. 어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다. 내라도 이런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변동성이죠. 장중 변동성 확대고 단타장이다 이 소리입니다. 모르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뉴스를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니까 다음 주 FOMC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새로운 정책 기대지 않는 대신에 제로금리가 좀 더 장기화 된다. 이건 내라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다 이 소리입니다. 쭉 보시면은 제가 쭉 보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볼만한 게 뭐 있냐? 여기는 특별한 볼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미래에셋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 보자.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증권에서 다음 주 주간 추천 종목인데 10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쭉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크게 문제 없다. 기존에 삼성전자 자기들은 기존에 큰 변화 없다. 삼성전자에서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S, 삼성 SDS가 첨부됐습니다. 삼성 SDS 새로 들어온 거는 삼성 SDS. 그 다음 삼성전기. 삼성이라고 이마트는 여러분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 종목이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A 종목을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B 종목을 위험 관리해야 됩니다. 증권회사들은 추천 종목은 여러분 그저 그렇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은. 그러나 제외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슈캠스, 효성, 특히 하나솔루션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국화 뉴딜 여러분 풍력 태양광 할 때 풍력 쪽 조심하십시오. 위험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큰 변함 없이 그동안에 LG와 SD,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주도주 그대로 갈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물론 쉬었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이마트 자동차에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보시면 되고 글로비스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삼성증권에서 추천 종목인데 특별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장 이대로 간다, 이대로 괜찮다, 그동안 주도주 해라 이 소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주도주는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테슬라가 여러분 더 조정 줄 거라 봅니다. 저는 이번에 장이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결국 미국장입니다. 핵심은 미국장이고 뭡니까? 테슬라고 애플이죠. 지금 테슬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의 광기 이런 이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테슬라를 엄청나게 사모하고 지금 코인 옛날에 여러분 김프 끼듯이 올라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액면 분할 하면서 주가 올린 거 그건 쿨하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상당히 이런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2000년 벤처기업법을 경험하신 분은 알게 될 겁니다. 쉽게는 안 꺾이지만 한두 번 흔들고 나서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애플도 이번에 액면분할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땡길 건 맞아. 마지막에서 상승해서 추가 상승을 땡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액면 분할이라든지 여러분 유상경제 이런 거는 여러분 주가가 급등한 후에 막판에 한 번 더 튕기면서 고점에서 매물 놓을 때 노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슬라, 애플이 액면 분할, 그 다음에 테슬라 유상증자,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파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 말도 참고 마셔야 됩니다. 자, 저 삼성증권은 별거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증권회사 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디죠? 보세요. 요 증권회사는 어디죠? 신한금융입니다. 신한금융에서는 보면은 신한금융에서는 종목을 오늘 제가 추천드리려 하는 종목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는 IT, TV, LCD 팬에서 가격의 흐름이 지속된과 하반기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 추천드릴 종목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신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방콕 하다 보니까 TV를 더 많이 볼 것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여러분의 이익 개선 강도가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거 LG에서 추천해 본 것은 아닌데 신한의 주간 전략인데 이 사람들이 추천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업종별 순위 컨센서스 이런 거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지금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보십시오. 호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호텔 수익률이 여러분 좋아지겠습니까? 수익이. 그래서 호텔은 여러분 호텔 관주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은행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운송이죠, 운송.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운송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권은 여러분 좀 많이 좋아지죠. 정권 여러분 밖에 돌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경마 경륜 못하니까 여러분 주식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키움 증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 실적은 가시기도 일단 실적은 많이 좋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순위 컨센서스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는 찾아보지만은 나쁜 건 하지 마십시오. 운송 안 되면 대한항공, 한진해운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은 좀 전에 호텔 레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이런 그 다음에 일본 에너지, 에너지도 만만치 않고 유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종목은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비대면 하지만은 많이 하지만 그것도 부담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아직은 이러한 들어가면 영화, 관광, 운송, 에너지 이런 쪽은 안 되니까 이쪽은 여러분 아직은 관련 종목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봅시다, 여러분. 어느 증권사, 그 다음에 어느 증권사냐 보니까, 요 증권사가, 위클리 전략입니다. 이건 6월 19일, 이거는 내가 잘못 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옛날 거리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그러니까 주간 전략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주간 전략을 봤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삼성증권이라든지 굿모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군데서 봤는데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 사람들 변동성이다. 등락이 심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 2차전지 관련 주라든지 인대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나스닥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볼락하면은 나스닥이 A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스닥이 일본 고점을 찍고 유럽이 나스닥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여러분 일본 고점을 못 뚫었죠. 일본 고점을 전부 다 못 뚫었는데 나스닥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S&P나 다우가 좀 강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좀 훨씬 뚫었지만은 지금 조정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처럼 1번, 2번, 3번처럼 누르는 건 아니다 봅니다. 저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옆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갈 것이냐 옆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한 번 더 정주고 한 번 더 내려올 것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은 여러분 A에서 찍었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IT들이 흔들린단 말이죠. 뭐 그동안 올랐던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테슬라부터 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연 눌림이냐 조정이냐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나 유럽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정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럽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유럽 같으면은 지금 독일 차트 한번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A 고점을 못 뚫고 이 독일입니다.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B. 우리나라도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니케이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일본입니다. 여기 일본 니케이. 얘도 A 고점은 못 뚫었습니다. 앞에 고점은 못 뚫었지만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크게 밀릴 형태는 아닌데 미국 나스닥하고 많이 올랐던 종목은 조정 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업종 대표주 자동차도 조금 여러분 지금 좀 조심해야 되고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동안 단계주로 많이 올라온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적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순환 단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위험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두 번째 에너지 중에서 유가 여러분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일이 어제 아래에서 A에서 43달러 43달러까지 올라갔던 놈이 지금 37달러까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하고 에너지 유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놈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쁠 때는 같이 내리는데 어쨌거나 나스닥과 오일도 좀 조정을 준다는 소리는 장도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종목장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매매는 여러분 위험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떤 증권회사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극과 극 계속 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분 폭락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철저하게 대응을 가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하십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자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사람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고 증권회사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을 하게 보는데, 왜냐면은 뭐 회사가 좋고 나쁜 걸 떠났어. 꼭 코인이, 비트코인이 2017년 꼭지 칠 때, 또는 벤처기업이 이전 법을 놨을 때처럼 꼭 마지막에 유상증자나 액면분을 놓으면서 여러분 더 투주고 밀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미들이 특히 막판에 따라붙는 것처럼 외국 주식,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 직접 외국 주식을 사버리더만, 테슬라는 사버린다 막. 그 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불꽃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종목 장세니까 여러분 추천 종목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이 뭐냐 하면은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 좀 안전한 종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매주 추천 종목 한두 개 올려드리겠는데, 저는 LG전자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수하고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LG전자는 저는 계속해서 5만원, 6만원, 10년째 보고 있는 종목인데 10년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10년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내년까지도 저는 올라간다 봅니다. 물론 여러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좀 부담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은 오늘은 안정적인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기로 본다. 그래서 지그재 올라가는데 LG전자가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있고 뭐 여러분 그다음 카카오. 근데 이 LG전자가 그런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적다 하는 거 모르죠, 여러분? 예? 훨씬 적다는 거. 그래서 요거 조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주식은 여러분 투자인데 LG전자 같은 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LG전자 시가총액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NC소프트,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지금 어제 아래 여러분 상장된 게 뭐죠? 카카오 여러분 뭡니까? 게임. 그런 것보다 LG전자 시가총액이 적다 하면 이해갑니까? 포스코가 그보다 적다는 거 이해갑니까? 안 가죠. 이놈의 주식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만은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으로 따질 때가 있는데, 근데 LG전자가 이제 턴어라운드 저는 충분히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한편은 뭐 언택도 수혜줘도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키움 적거인이 김지사님이 우리 키움 적거인인데, 어느 정도 그래서 레퍼도죠.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있었던 분이네.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 지금 LG전자를 지금 3분기도 실적이 되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3분기도 깜짝 실적 예상되고, 가전TV 판매 호조가 되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여러분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LG전자가 그동안 한 유동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쪽하고 인도에서 조금 안 좋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LG전자가 이런 매출액이 봅시다. 2021년도 매출액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한번 보시면은 64조. 예를 들어 2020년 하고요. 2020년도 해도 60조. 매출액이 60조 정도 되는데, 이런. 물론 영업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근데 영업이 이번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적자였고, 여러분. 그런데 매출이 60조짜리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여러분. 시가총액이 어디 갔죠? 시가총액이, 주식은 여러분 매출액 영업이익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요거 물론 성경을 봐야 되지만은 시가총액이 안 나오죠? 안 보이죠? 60조인데 시가총액까지 제가 보니까 14조 정도 되더라고요. 14조. 그래서 영업이익만 턴어라운드 하면 충분히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저는 내년까지도 살아나 봅니다. 최소 15만까지 보는 종목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뭐 우리가 6만원, 7만원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은, 중기로 계속 보는 종목이고, 하지만은, 좀 지그재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LG전자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LG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참 LG전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LG전자 한번 보실까요? 예. 자, LG전자 한번 보시면은 투자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직장인들 중기 종목. LG가 저는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인데,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4만원까지 떨어진 거, 이까지 뭐 힘들다. 지금 여기에 6만원 정도 붙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종 계속 지그재그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사라, 밀리면 사라, 밀리면 사라, 이랍니다. 왜? 이 회사는 여러분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외국인들이 여기 A가 하늘색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도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회사가 중기적으로 괜찮은데, 개인들이 하기 힘든 게 뭐냐? 너무 지겹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 종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밀리면 올라오고, 다시 밀리면 올라오고, 거의 밀리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8만 한 2, 3천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9만 올라가죠. 또 쉬었다가 이런 10만원 당연히 넘기고, 저는 15만원까지.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15원까지는 일단 부족한다고 보는데, 다만 아무리 LG전자가 여러분 이번에 시장이 다시 큰 조정을 주면은 한번 물량 줄여야 되죠.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글로벌에서 조정 크게 줄 때 말하는 거죠. 자, LG전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수급상으로 2008년 2010년 여러분 A 리모블 사태 때입니다. A 뭐 1번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리모블 사태 때니까 A 지점 2009년 10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10년 동안 쭉 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B에서 바닥 다졌는데 다시 한 밀려갖고 C.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B와 C가 큰 상바닥 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파동으로도 큰 상바닥 치고, 월봉 2012 에너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빛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수급상 회사만 살아나면 된다. 턴어라운드만 하면 된다 했는데 1번부터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 뭐 엉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 정말 소외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림목 주고는 저는 계속 간다 봅니다. 그래서 이 고점도 충분히 A 고점도 부딪히게 좀 돌파를 할 수 있다. 한 14, 5만원까지는 일단 갔다가 쉬었다가 간다 이런 보는 종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가지건에 뒀다가 조정 줄 때마다 보시라는 거죠. 근데 주시라는 것은 여러분 지그재그로 간단 말이죠.
하나의 명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한다 다시 한번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저쪽에서 재매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글로벌 증시가 뭐 횡보를 하면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셨습니까? 중기 투자 종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세력적인 급등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안전한 종목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LG 그룹 자체가 전체 살아나지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고생했는데 좀 전에 여러분 아까 신한증권에서도 추천했지만은 여기 9월 10일 어제 레포트인데 여기 목표가 2만으로 올렸고 확신이 더 커간다. 뭐 이놈들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LG 디스플레이도 고생했습니다. LG 그룹에서 가장 고생한 회사가 LG전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호전이 된다. 적자에서 3분기에는 2020년 3분기 영업 손실이 적자에서 흑자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좋은 게 업종 대표죠. 큰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면 크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OLED 쪽에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회사고 이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친구 눈치 몰랐는데 씩씩하네. 목요주가 상해 이제 망설일 시간도 별로 없다. 맞다 말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놈들 가지고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5조 8천입니다. 5조 8천원. 시가총액 5조 8천원.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가 여러분 NC소프트가 몇 조인지 압니까? NC소프트가 몇 조 될까요? 한번 그 5조 8천인데 지금 그동안 2018년 19년 적자였죠.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적자. 근데 2020년도 거의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바뀌었단 말이죠. 흑전. 이게 턴어라운드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도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따로 움직이는데 충분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는 말씀 못 드는데 현재 매출액이 한번 볼까요? 가는 시가총액이 아까 5조입니다. 5조 8천억 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전체 회사의 가치가. 근데 매출액은 얼마냐? 영업이익 흑자는 일단 여러분 빼고 봅시다. 매출액이 2020년 10억 24조죠. 매출액이 24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매출액이 24조면 시가총액도 보통 24조가 돼야 된다. 단 조건은 영업이익이 10% 정도 돼야 되는데 이놈이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출액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남는 게 없다는 소리죠. 5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여러 살아나면은 이 회사는 무조건 커지죠. 그럼 시가총액 5조 택도 없습니다. 15조, 20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 낮은 회사는 시가가 주가 빠지지만은 그 영업이 살아나느냐 이걸 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의 10배 매출액 정도의 시가총액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5조 8천원 너무 사다 여러분.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실적이 나쁜 회사가 여러분 큰 회사 중에서 살아나는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잘 했다. 지금 두산중공업도 많이 올랐죠. 두산중공업 다음에 추천드리겠지만 두산중공 이런 종목들 여러분 그다음 두산인프라코도 많이 올랐는데 두산중공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저는 시작이라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린데 앞으로 이런 음봉 놓을 때더라 되고 어떻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놈도 LG 전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참 고생했습니다. 더럽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2007년, 8년, 9년, 2010년에도 여러분 5만원짜리가 지금 8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요거 돌았습니다. 이제 이거 돌았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수급상도 월봉상 고기 다 들었고 여러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여러분 중기적으로 계속 가는데 다만 매일 올라갈 수는 없겠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조정 줍니다. 1번, 2번 앞으로 올라가도면 조정 줍니다. 3번. 그래서 여러분 한 음봉이 2-3개 놓을 때 관심 가십시오. 중기 직장인들 하셔도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여러분가 5조였죠. 그러면 LG전자가 시가총액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G전자도 시가총액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가가 여러분 뭐 꼭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 LG전자 여러분가 시가총액이 7조입니다. 7조. 아이고. LG전자가 7조. LG디스플레이가 5조입니다. 여러분 LG전자 상당히 큰 줄 알았죠? 7조인데 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뭐하고? 아무리 여러분 NC소프트가 수익을 잘 내고 있지만은 여러분 NC소프트 사장이면은 LG전자하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LG전자 사장이면은 NC소프트 바꿔서 한번 회사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수익은 NC소프트 잘 내고 있지만은 회사가 이러면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LG전자인데 근데 이게 몇 조인지 아십니까? 17조 9천원 약 18조네. NC소프트 18조고 여러분 NC소프트가 LG전자가 7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LG디스플레이 5조입니다. 여러분 두 개 합쳐도 NC소프트보다 작습니다. 돈은 물론 NC소프트 잘 벌겠지만은 NC소프트 여러분 지금 몇 명입니까? 이 글로벌 회사 LG전자보다도 훨씬 시가총액이 큽니다. 물론 수익이 잘 되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LG전자 같은 회사, LDB 같은 회사가 지금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살아나면 여러분 금방 왜? 글로벌적 여러분 상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난다는 조건 하에 턴어라운드 한다는 조건 하에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 카카오 여러분 게임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 내일 상가 가면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여러분 아무리 카카오 게임즈가 좋아도 여러분 LG전자보다 좋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5조 9천원입니다. 5조 9천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상가까지 가보면 여러분 이 7조 넘습니다. 30% 올라가는 한 7조 되겠죠. 그럼 내일 아침에 이런 카카오 게임즈가 LG전자 여러분 하고 회사가 크게 갔다 상식적으로 말 됩니까? 응? 저라면 카카오 게임즈 확 다 팔아버리고 LG전자 사겠다. 그 돈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틈날 때마다 여러분 주식 종목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9시부터 국내 주식, 국내 선물 옵션 여러분 방송하니까 오전장 12시까지 참고하시고 홍보를 한 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보시면 요게 여러분 우리 이제 유로 단톡방입니다. 여러분 3개월에 25만원입니다. 3개월에 여기 YKS 134로 톡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주식 하신 분은 기초 강의부터 여러분 주식 강의, 선물 강의 많습니다. 여기 제가 하는 파동 중급 고급이에요. 중급 강의, 고급 강의. 여기 파동입니다. 파동 원리.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동영상 15개에다 파워포인트 100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급 고급이고 초급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YKS 1234로 톡으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초급부터 하신다면 중급 고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초급도 있고 여러분 초급은 여러분 초보들 봐야 될까 삽니다. 초급은 제가 가격 5만원 사겠는데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하신 분은 강의가 따로 여러분 국내 선물 옵션은 전문적으로 강의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완전히 선수될 거니까 이런 좀 나중에 보시되 참고하시고 일단 파동 공부를 하실 분은 YKS 1234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유로 단톡방에는 아까 지금 파워포인트 그 뭐 있죠? 정글에서 레포트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략 추천 종목하는 정권에서 레포트를 수시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분석은 뭐 한다 여러분 기본적 분석 회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심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